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벤츠 W222 OM656 이 신형 엔진에 들어가는 텐덤 오일 펌프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OM656 엔진 텐덤 펌프요. 맞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그냥 고장난 펌프 하나만 딱 교체하면 안 된다면서요. 여기 뭔가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주신 자료들, 특히 그 정비 가이드 내용을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핵심은 그 OM656 엔진의 텐덤 펌프, 이게 구조가 좀 독특해요. 그리고 고장나면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연쇄 반응이요? 네. 그래서 텐덤 펌프라는 이름처럼 그 진공 만드는 거랑 오일 순환시키는 거,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은 부품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부품 하나만 바꾸는 것보다 왜 관련 부품까지 같이 패키지로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인지 그 이유들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뭐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OM656 엔진 텐덤 펌프가 그럼 기존 엔진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이 방금 말씀하신 그 통합 구조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예전 모델들은 보면 진공 펌프 따로, 오일 펌프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고장나면 그냥 그것만 교체하면 됐는데 이 OM656은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설계상으로는 공간도 절약되고 뭐 효율적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또 생각지 못한 약점이 생긴 거예요. 아, 효율을 얻는 대신에 만약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쪽까지 그냥 같이 영향을 받아버리는 뭐랄까 도미노 현상 같은 거에 취약해진 거군요. 이게 근데 이 펌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요즘 부품들이 다 이런 식으로 통합되는 추세인가요? 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최신 엔진들 설계 경향을 보면 공간 효율이나 무게 줄이려고 점점 더 많은 부품을 통합하는 추세는 맞아요.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이 OM656 탄덤 펌프 같은 사례는 그 효율성하고 또 정비 편의성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고장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연결된 다른 시스템까지 연쇄적으로 오염되거나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구조니까요. 그렇군요. 아, 그럼 만약에 고장이 의심된다 그러면 진단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냥 뭐 진단기에 물려서 코드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진단기로 부스터 압력이나 진공 시스템 관련 오류 코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진공압 수치 보는 거 이게 기본이긴 한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제 차량 점검이에요. 실제 점검이요? 예를 들면요? 특히 그 텐덤 펌프 주변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누유가 보인다.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 부스터 내부까지 오일로 오염됐을 가능성?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브레이크 부스터에 오일이 들어간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건가요? 아, 그 브레이크 부스터라는 게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진공 압력으로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장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내부에 오일이 들어가면 고무로 된 다이아프램이나 실 같은 부품들이 손상돼요. 그럼 제 성능을 못 내게 되고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잘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야, 오일 누유 말고도 뭐 냉각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만약에 진공 라인이나 펌프 내부에서 냉각수가 발견된다. 이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죠? 보통 이건 워터펌프 쪽에서 문제가 시작돼서 냉각수가 그쪽 진공 시스템으로 넘어왔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텐덤 펌프는 물론이고 워터펌프까지 같이 교체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서 텐덤 펌프만 달랑 교체하면 뭐 2, 3개월 안에 재발 확률이 90%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군요. 이게 단순히 펌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 예를 들면 오염이 시작된 지점이나 그 경로상에 있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펌프만 새 걸로 바꿔봐야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멀쩡한 새 펌프마저 금방 다시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관련 부품까지 추가로 고장나서 수리 범위만 더 커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오염 경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자료를 얼핏 보니까 냉각수에서 시작해서 진공 탱크, 텐덤 펌프,
그리고 브레이크 부스터 순서로 영향이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만약에 냉각수 누수가 있다면 그의 워터펌프에서 시작해서 진공 라인이나 진공 탱크를 거쳐서 텐덤 펌프로 가고 결국 브레이크 부스터까지. 이런 순서로 연쇄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야, 연결고리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 결과 만약에 냉각수 유입이 확인됐다. 그러면 이 경로상에 있는 관련 부품들을 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이른바 패키지 수리가 필수적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패키지 수리를 권장하는 거군요. 그럼 그 패키지라는 건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뭐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네, 당연히 진단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죠. 간단히 말하면 뭐 초기 누유 정도다 그러면 텐덤 펌프랑 관련 진공 라인, 오일 필터 정도 바꾸는 기본 패키지. 네. 오일 유유가 좀 심해서 부스터 오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부스터까지 포함하는 안전 패키지. 그리고 냉각수 유입까지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워터펌프랑 관련 센서들, 뭐 연료 라인 소모품까지 교체하는 프리미엄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시스템 전체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의 비용 때문에 좀 망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확실하고 어쩌면 더 경제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는 재발 막고 차량의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한 번에 제대로 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뭐랄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이 벤츠 OM656 엔진의 텐덤 펌프 문제는 이게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니라 통합 설계 때문에 생긴 어떤 시스템적인 취약점 그리고 연쇄 반응의 문제다. 그래서 단품 교체는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포괄적인 접근, 즉 패키지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차량 정비라는 게 그냥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이 왜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동차 설계의 발전이 때로는 이렇게 좀 복잡한 유지보수 문제나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기술 발전과 소비자 편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